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올해는 좀 아쉽게도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장 담는 시간인데요. 장을 만든다는 말을 쓰지 않고 우리 민족들은 장을 담는다는 말을 썼어요. 그러면 이게 담는다는 의미가 뭘까? 어떤 물건을 어떤 용기에 넣는다는 의미도 거기에 속해 있겠죠. 그래서 장을 담을 때 썼던 그 용기가 바로 이 흙으로 만든 이 항아리예요. 항아리는 공기는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수분은 이렇게 막는 구조로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아주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아주 독자적인 그런 용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독이 숨을 쉬는 재질로 된 장독에다 장을 담고 또 하나 이 장독을 밀폐된 공간에 두지 않고 이렇게 장독대에다가 놓는 거예요. 그럼 이 장독대는 어떤 조건이 돼야 되냐면 일단 햇빛이 잘 들어야 돼요.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장독대를 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이렇게 자갈을 깔아서 바닥조차도 공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만 장이 잘 숙성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제 장독대가 준비가 되고 그 위에 놓여질 항아리가 준비가 되면 이제 장을 담습니다. 제일 먼저는 콩으로 만든 메주가 있고요. 그다음에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만든 천일염, 그리고 물, 그리고 숯, 고추, 이렇게 재료가 필요합니다. 이 메주는 메주콩 또는 백태라고 불리는 그런 잡곡을 가지고 삶아서 만듭니다. 이왕이면 이 메주의 재료가 되는 콩은 아주 좋은 국산 콩을 사용하는 게 제일 낫겠죠. 장 담는 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재료는 메주하고 소금하고 물입니다. 특히 이 소금은 바닷물을 짠 성분만 남게 만들어서 정제한 정제염을 사용하지 않고 바닷물을 자연햇빛에 자연 증발시켜서 만든 천일염을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정제염 속에는 오로지 짠만 성분인 NaCl, 나트륨만이 있고 미네랄이 완전히 제거된 상태에 있는 소금이에요. 근데 그런 소금은 그 짠 성분만 우리의 체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를 완충해 줄 수 있는 다른 요소가 없어서 전통장에서는 그걸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천일염은 소금기가 80% 정도밖에 안 나오고 나머지 20% 정도는 바다에 존재하는 온갖 종류의 미네랄들이 가득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짠맛을 그 미네랄 성분들이 보완을 해줘서 우리가 장이 튼튼해질 수가 있고 우리 식생활이 건강해질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물은 우리가 흔히 이제 집에서 그 상수도를 통해 들어오는 수돗물을 사용하잖아요. 근데 이 장을 담을 때는 수돗물을 쓰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수돗물 속에는 뭔가 그 균을 억제해 줄 수 있는 그 소독한 성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미생물이 발효하기에는 수돗물은 적당하지 않고요. 지하수나 아니면 생수, 그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숯은 이 안에 아주 수도 없이 많은 구멍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아주 미세한 구멍들이 많이 존재하는데 그 구멍 속에 이 미생물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서식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또 잡균을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장을 담고 나서 숯을 거기에 띄워준 겁니다. 그 다음에 고추는 마찬가지로 매운 성분이나 뭐 이런 것들이 살균 효과를 낸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저희 민족들은 붉은색은 나쁜 기운을 막아주는 그 색으로 믿었기 때문에 붉은 빛이 도는 고추나 아니면 대추, 이것을 함께 넣어서 장 담는 것을 마무리했습니다.
소금물이 어느 정도 짠지를 알아봐야 되는데, 전통적인 방법으로는요, 물에 소금을 넣어서 다 녹였을 때 이 계란을 사용해 왔습니다. 이 계란이 소금물이 너무 싱거울 때 이렇게 서 있다가 소금물이 아주 짜지게 되면 이렇게 누워요. 근데 통상적으로 바깥에서 냉장고 없이 100년 이상 이 장을 보존하려면 다소 짜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소금을 물에 풀어서 완전히 녹았을 때 이 계란이 반듯하게 서 있지 않고 이렇게 누워서 수면 위로 어느 정도 올라온 정도, 이거를 전통적으로 장담기 좋은 염도가 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현대 과학의 힘을 빌려서 이렇게 소금의 짠 정도를 잴 수 있는 염도계라는 게 나와요. 이 염도계를 물속에 이렇게 넣었을 때 낚시의 찌처럼 이게 왔다 갔다 하다가 딱 멈추는 순간이 있습니다. 딱 멈췄을 때 여기에 써져 있는 눈금을 읽어서 이 염도가 얼마큼 됐다를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소금을 물속에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녹였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이 소금물의 짠 정도가 얼만큼 되는지, 염도가 얼만큼 되는지 계란을 띄워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계란이 염도가 좀 적당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서 있다고 했었잖아요.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계란이 서 있죠. 이렇게 되면 아직 염도가 덜 된 겁니다. 소금을 더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이 남아있는 소금을 다 넣고 한번 저어 볼게요. 이게 어느 정도 염도가 되는지 계란을 넣어보고 염도계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누우면서 물 위로 올라온 게 보이시죠? 계란이 누운 상태에서 물 위로 상당히 떠오르면 된다, 이런 감을 갖고 소금물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염도계를 한번 넣어볼게요. 빨간 선 3개가 물 위로 이렇게 보여야만 된다고 했었거든요. 자, 보이나 볼게요. 보이죠? 이렇게 빨간 선 3개가 물 위로 보이면 이 소금물은 장 담기에 제대로 간이 맞은 소금물입니다. 그런데 이 소금물은 장 담기 3일 전에 미리 만들어 놓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소금 속에는 약간의 고운 모래라든가 뻘흙 같은 것들이 좀 섞여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물에 풀어 놓으면은 그 무거운 것들은 다 밑에 가라앉잖아요. 그래서 한 3일 정도 뒤에 보게 되면 이 소금 항아리 밑에 고운 모래와 뻘들이 가라앉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장을 담을 때는 그 위에 있는 물만 따로 떠서 또 고운 천에 걸러 가지고 장을 담게 되는 겁니다. 정월달에 담을 때는 염도를 좀 약하게 해도 되고요. 2월 3월로 넘어갈수록 염도를 점점 높여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2월 3월 되면 날씨가 점점 더워지기 때문에 높여주는 거고요. 지역적으로는 북쪽으로 갈수록 염도가 낮아지고 남쪽으로 갈수록 염도가 높아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이유는 북쪽은 평균 기온이 좀 낮고 남쪽은 평균 기온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죠. 중요한 거는 이 염도에서 장이 상하냐 상하지 않느냐, 이걸 판단하는 건데요. 참고로 여기 논산 대전은 전국에서 중간 정도 됩니다. 그래서 논산 대전의 경우 정월장을 담을 경우에 염도를 18%나 19% 정도 맞춥니다. 본격적으로 장을 담아 보겠습니다. 순서는 먼저 그 준비된 빈 항아리 속에 적당량의 메주를 넣을 거예요.
이제 장을 담기 위해서 먼저 메주를 이 항아리 속에다가 차곡차곡 넣고 이제 2장 남았습니다. 메주 2개를 넣고 다음은 소금물 걸러 붓는 작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3일 전에 맑은 소금물을 얻기 위해서 이미 여기 독에다가 소금물을 다 타놨습니다. 그리고 그 소금물을 그냥 붓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보시는 것과 같이 소쿠리에 이렇게 천을 대주고요, 집게로 고정시킨 다음에 이 소쿠리를 항아리 입구에다가 걸칠 거예요. 자, 이렇게 걸쳐 놓으면 여기를 통과하는 소금물은 깨끗한 소금물이 안으로 들어가겠죠. 그럼 이제 이번에는 소금물 3일 전에 타놓은 소금물 항아리 열어서 이제 소금물을 이쪽으로 옮겨 붓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을 담을 때는 가급적 이 정도까지 소금물을 가득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30일에서 길게는 60일까지 이대로 숙성을 시킬 텐데 그 사이에 이 메주 표면에 잡곰팡이가 쓰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어요. 가급적이면 푹 잠길 수 있는 정도 수준까지 소금물을 채우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소금물을 이제 푹 잠기도록 다 부어줬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소금물에 푹 잠기지 않고 떠 있는 메주 표면들이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게 여기에 이제 잡균이 곰팡이가 서식할 수가 있어요. 자주 와서 보면서 이 메주 표면이 한 곳만 계속 노출되지 않도록 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면 그 겉에 표면에 피는 안 좋은 곰팡이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항아리에 넣는 마지막 그 재료로 숯하고 이제 홍고추를 넣어 보겠습니다. 먼저 숯을 넣어 보겠습니다. 숯을 넣으실 때는 여기에 이제 공간이 지금 별로 없긴 한데 메주를 이렇게 눌러서 물 속에 잠기게끔 넣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떠 있으면 별 의미가 없어요. 이제 항아리에 들어간 모든 재료가 다 들어갔고요. 마지막으로 햇빛 좋은 날은 이 항아리 뚜껑을 열어서 공기와 햇빛이 잘 들어가게끔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제 얼굴이 눈에 보이시죠? 이렇게 제 얼굴이 비칠 정도의 공기가 통하고 햇빛이 들어가는 이런 천을 사용해서 항아리 입구를 봉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고무줄로 해서 이렇게 당겨주면 돼요. 그래서 막판에 이렇게 처리해주고요. 네. 이제 완성된 항아리의 모습입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햇빛이 좋은 날에는 뚜껑을 열어서 이 천 속으로 햇빛하고 공기가 잘 들어가게끔 해주는 것이 장맛을 좋게 하는 비결입니다.